자, 안녕하세요. 통계학 공부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분포 함수, distribution function이라는 주제로 이제 이 얘기가 시작됩니다. 자, 요번 동영상에서는요, 밑에 보이는 이런 random variable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는 개념, 그리고 probability distribution에 존재하는 몇 가지 용어들, 즉 probability mass function,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cumulative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그래서 PMF, PDF, CDF라고 불리는 것. 이게 뭐냐? 자, 요런 공부를 좀 할 거고요. 요 동영상에서는 요까지고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도 역시 이 챕터 3 분포함수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또 추가적인 개념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랜덤 베리어블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번 보여주고 있는 이 통계학의 전체 구조고요.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래프와 매조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inferential statistics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기 전에 준비물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준비물에 해당하는 random variable과 probability distribution의 개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학습을 하시는데 과연 이 전체 통계학의 지도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자꾸 상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 있어야지 그 다음 이런 개념이 설명된다. 이런 논리적인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에서 이렇게 계속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random variable, 그 다음에 probability distribution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자, PPT를 보면서 그냥 하나씩 그냥 보는 것보다 제가 먼저 이렇게 판서를 좀 하면서 설명을 쭉 드리고 그 내용을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이 PPT 자료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자, 예를 들어 주사위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주사위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나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이 게임에 참가하는 방법은 먼저 나에게 2,000원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2,000원을 지불한 사람에 한해서 이 주사위를 줄 테니 주사위를 던져서 어떤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 곱하기 1,000원을 해서 제가 돈을 돌려주겠다. 만약에 제가 이런 게임을 제안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머리가 순식간에 빨리 돌아가서요. 돈이 걸리면 머리가 빨리 돌아가니까 게임을 대부분 하겠다 그래요. 자, 왜냐하면은 그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2,000원을 지불하고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이라는 숫자가 나온 경우에만 1,000원을 돌려받음으로 인해서 1,000원을 이제 잃게 되는 거고요. 2가 나오면 본전이고 3부터 나오면은 이제 난 돈을 따게 된다. 3이 나오면 1,000원 벌고 3,000원을 돌려받으니까 2,000원 지불하고 3,000원 돌려받으니까 1,000원 따는 거죠. 4가 나오면 2,000원 따고 5가 나오면 3,000원, 6이 나오면 4,000원을 따는구나. 자, 그러니까 이게 게임을 하는 게 이익이 되는 장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 상황을 그 학생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나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주사위를 던지면 도대체 몇 가지 숫자가 나올 수 있지? 1에서 6 이거 말고는 없구나. 1에서 6까지만 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이 1에서 6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이 숫자들의 집합을 제가 지금 캐피탈 S로 표현했는데, 자, 이걸 뭐 전문 용어로는 샘플 스페이스라고 그래요. 샘플 스페이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표본 공간이죠. 표본 공간이라고 이제 직역을 하면 될 겁니다. 자, 즉 샘플 스페이스가 1, 2, 3, 4, 5, 6 말고는 없다. 요거다. 그 다음에 내가 주사위를 던지면 이 중에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 나오는 하나의 숫자를 지칭하는 뭔가 하나, X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정의를 했겠죠. X라는 것은 이 샘플 스페이스 캐피탈 S의 원소이고 그 중에 하나, 1에서 6까지 중에 하나의 숫자다. 그런데 이 숫자가 뭐 어떤 순서가 딱 정해져서 1, 2, 3, 4, 5, 6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6, 어떨 때는 3, 어떨 때는 5, 어떨 때는 1 왔다 갔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X의 값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무작위로 결정이 나요. 자, 그래서 이 x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random variable이에요. 자, 첫 번째 나온 전문 용어, 아주 중요한 전문 용어고요. 통계학에서. 이 random variable이 공식 명칭인데 이것을 우리나라 통계학자들이 뭐라고 번역을 했나? random variable을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무작위 변수 이렇게 될 거예요. 무작위로 결정나는 어떤 변화하는 숫자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좀 없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학자들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확률 변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확률 변수. 그러니까 확률 변수라는 말을 왜 썼는지도 사실은 이제 이해는 돼요. 숫자가 결정나는 것은 그 숫자가 나올 확률에 지배당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썼습니다. 하지만 공식 명칭은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다. 자,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확률 변수라고 불렀다. 자, 이걸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은 이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저 x가 어떤 숫자가 나오냐에 따라서 내가 돈을 잃고 벌고 이렇게 되는데 머릿속에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캐피탈 X라고 표현했던 이게 이제 랜덤 베리어블인데 그것을 던지면 구체적인 어떤 숫자가 나올 거야. 그 구체적인 숫자를 이제부터 스몰 x라고 부를 겁니다. 소문자 x. 그러니까 소문자 x가 될 수 있는 값은 1, 2, 3, 4, 5, 6 이런 값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노테이션은 이게 랜덤 베리어블 캐피탈 X가 어떤 스몰 x로 결정나는 확률이란 뜻이에요. 이 표기가 통계학에서 쓰는 표기입니다. 그래서 그 확률이 6개 있으니까 6분의 1씩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을 잃을 확률은 6분의 1이고 6분의 5의 확률로는 다 본전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이제 그 학생들의 생각이고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카지노에 가시면 이 주사위가 그렇게 공정한 주사위만 늘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카지노에서 쓰는 용어로 로디드 다이라고 이제 하는데 로디드 다이스 하면 이제 주사위 하나를 말하는 거고요. 자, 로디드 다이스 뭔가를 실었어요. 주사위에다가. 그러니까 주사위에다가 안에다가 납을 집어넣어 가지고 무게 중심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숫자가 좀 더 자주 나오고 어떤 숫자는 좀 덜 나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게임에서 제공하려고 했던 이 주사위가 이 로디드 다이스, 즉 어떤 장난을 좀 친 주사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주사위가 어떤 주사위였냐면 1이 나올 확률이 10분의 7, 2는 절대 안 나오고 2가 10분의 2의 확률로 나오고 3은 절대 안 나오고 4가 10분의 1로 나오고 나머지는 절대 안 나오는 이런 주사위였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혹은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 저 주사위는 이렇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이 게임을 하시겠어요? 아마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돈을 잃을 확률이 10분의 7이에요. 본전일 확률이 10분의 2고 2,000원을 딸 확률이 10분의 1.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이 게임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판단이 좀 바뀌겠죠. 즉 제가 다시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는 이 게임을 하지 않겠습니다. 돈을 잃을 가능성이 커서 안 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즉 아까 앞선 상황과 지금 달라진 거라고는 이 표 안에 있는 이 probability에 대한 정보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즉 이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표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표를 부르는 이름이 바로 전문 용어인 probability distribution이에요. 즉 probability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름 아닌 probability distribution이에요. 자, 우리는 이 용어 random variable 그리고 probability distribution이라는 용어를 이제 정말 자주 사용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정보를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사람의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180도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우리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이제 통계학을 공부하려면 이 probability distribution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알아야 뭘 할 수 있지. 이걸 모르면 그냥 원숭이가 그냥 뭔가 찍듯이
뭐 마음대로 막 그냥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보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들었냐면 테이블의 형태로 들었어요. 즉 표의 형태로. 아까 1, 2, 3, 4, 5, 6이 있으면 뭐 여기 10분의 7이고 연 10분의 2고 연 0이고 10분의 1이고 0, 0이라고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의 형태로 이 정보를 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프의 형태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의 형태로 주고 또 수학식의 형태, 즉 펑션의 형태로 줄 수 있어요. 자, 그래프로 준다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10분의 1이 나올 확률이 10분의 7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분의 7이라고 이렇게 바 차트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처럼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가 나올 확률이 한 10분의 2 정도 됐고 3은 안 나오고 4가 10분의 1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0, 0.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그래프의 형태로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준 거죠. 즉 히스토그램이 바로 그 정보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학식으로 준다는 것은 이 probability의 정보를 제가 좀 복잡해 보이는 수학식을 하나 적었는데 나중에 이건 공부할 거예요. 지금은 알 필요 없고 하여튼 뭔가 수학식 여기 뭐 이런 노테이션이라든지 이 스몰 p가 어떤 상수 값입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 스몰 x 값만 집어넣으면 뭔가 값이 탁 계산되는,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예요. 그런 수학식의 형태로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스몰 x가 1 집어넣으면 10분의 7이 나와야 되고 2 집어넣으면 10분의 2가 나와야 되고 뭐 그런 수학식을 말합니다. 자, 요렇게 probability distribution은 세 가지의 다른 형식으로 전달될 수 있구나. 자, 요까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봤던 것은 이 샘플 스페이스가 1, 2, 6이라고 하는 딱 셀 수 있는 카운터블한 종류로 딱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랜덤 베리어블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이라 불러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퀀티테이티브 데이터에서 디스크리트 데이터가 있고 컨티뉴어스 데이터가 있다고 했죠. 셀 수 있냐 없냐 그거의 차이라고 했는데, 요 지금 왼쪽에 쭉 적어 놓은 거는 다 디스크리트에 대한 정보예요. 근데 이번에는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즉 샘플 스페이스가 여기에 또 있어요. 샘플 스페이스는 어떤 것의 집합입니다. 집합인데 캐피탈 S는 스몰 s들로 모여 있어요. 근데 스몰 s가 어떤 스몰 s냐? 제가 여기 이제 조건을 나타내는 수학 노테이션인데요. 이 스몰 s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사이에서 아무거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랜덤 베리어블 x는 그 캐피탈 S 샘플 스페이스에서의 하나의 원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바꾸면 우리의 랜덤 베리어블 이 x가 이제부터는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이었는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probability distribution에 대한 정보가 되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테이블의 형태로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이건 좀 불가능할 것 같죠. 왜냐하면 이 x, 아까는 x가 1, 2, 3, 4, 5, 6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딱 표기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 사이에서 아무거나 되니까 여기에 적어야 되는 게 무수히 많으니까 이 표로 나타낼 수가 없다. 아, continuous random variable은 테이블의 형태로 probability distribution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줄 수 없구나. 자,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그래프로는 줄 수 있느냐? 자, 그래프로는 사실은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아까 우리 여기 히스토그램처럼 이렇게 그렸죠. 자, 이런 것처럼 사실은 히스토그램은 사실은 이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존재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토그램의 이 바 막대기에 이 폭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걸 아주 작게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막대 그래프가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촘촘하게 막대 그래프가. 그럼 안이 거의 시커매졌어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는 이게 시커매졌다는 정보가 아니고 이 히스토그램의 이 패턴이 중요한 거죠. 저 안에 있는 정보는 아무 필요도 없어요.
즉 제가 빨간색 선 그린 거, 즉 이런 그래프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래프의 형태로 이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 동네에서 좀 자주 나오고 이 동네 좀 자주 나오고 이 동네는 거의 안 나오고 이 동네도 거의 안 나오네요. 여기 조금 나오는데 조금 줄어들고 여기서 제일 자주 나온다. x라는 값이. 그런 정보가 되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래프의 형태로 나타난 probability distribution에 대한 정보를 수학식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알고 보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컴퓨터 애니메이션 영화도 많고요. 컴퓨터 애니메이션 워낙 좀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컴퓨터 그래픽스라는 게. 이 선이나 어떤 하여튼 그림을 그리는 거죠, 컴퓨터로. 컴퓨터는 도대체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요? 그 방식은 이러한 어떤 선은, 도형은 수학식이 존재해요. 그래서 수학식만 있으면 위에 보이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도 지금 여러분 알 필요 없이 좀 되게 복잡해 보이는 수학식이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뭐 normal distribution, 우리나라 말로 정규 분포라고 제가 나중에 또 강의를 할 텐데, 하여튼 나머지는 다 상수고요. 여기 스몰 x가 결정나면 여기 스몰 x가 집어들어 넣기만 하면 이 값이 결정나. 그러니까 캐피탈 X가 어떤 스몰 x 값일 때의 그 높이가 결정나고 또 다른 스몰 x를 집어넣으면 그 높이가 결정나고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수학식, 이게 바로 이런 수학식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수학식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 그래프에 생긴 모양이 달라지면 이 수학식에 생긴 모양도 달라지겠죠. 자, 결론은 이렇게 probability distribution의 정보를 discrete random variable과 continuous random variable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느냐. 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table, graph, function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런데 continuous random variable은 테이블의 형태로는 나타내 줄 수가 없다.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게 외우는 게 아니고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이제 discrete random variable과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 과연 probability distribution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는가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근본적으로 좀 큰 차이가 좀 있어요. 자, 그 얘기를 하고 다시 아까 전 슬라이드에 그렸던 그림으로 좀 돌아갈게요. 자, 이 차이를 설명하려고 제가 또 예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버지가 회사에 출근하셔가지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시는 그 귀가의 정확한 시각이 궁금하다. 그 시각을 알면 이제 집을 떠나셨을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보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확한 시각을 알면 이제 시간의 개념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시간의 개념을 이제 랜덤 베리어블 x라고 한번 정의해 봅시다. 자, 그러면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 랜덤 베리어블 x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침 8시에 출근을 이제 집을 떠나신다. 자, 그것을 시간을 타임 포인트 0라고 하고 5시 오후 5시에 돌아오시면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9시간이 경과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x의 단위는 이제 hours가 되겠네.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출근을 하셔가지고 오후 5시에 들어오시면 9시간 보내다가 들어오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게 시간의 축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아버지가 아무리 회식하고 늦어도 새벽 2시 이후에는 절대로 늦게 안 오시고요. 새벽 2시 이전에 들어오십니다. 그 다음에 절대 외박은 안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그러니까 집을 떠나셔서 돌아오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8시간 안에서 다 해결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집을 떠나셔서 보내신 시간이 x라고 하는 랜덤 베리어블로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그럼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아버지가 집을 떠나서 11.257 시간을 딱 보내고 집에 들어오실 시간이 확률이 얼마냐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다. 그럼 11.257이면 여기가 9고 여기가 18이니까 한 이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 시점. 제가 아버지가 이 시점에 딱 집에 들어오실 확률이 얼마냐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되죠? 생각해보면 이것은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정의가 안 되냐면, 자, 지금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시간이라는 것이 지금 랜덤 베리어블 x잖아요. 그럼 랜덤 베리어블 x는 discrete 랜덤 베리어블입니까? continuous 랜덤 베리어블입니까? 이건 continuous 랜덤 베리어블이죠. continuous 랜덤 베리어블은 어느 구간 이 안에 몇 개의 가능한 값들이 있는지가 셀 수가 없어요. 왜냐? 너무 무수하게 많기 때문에. 그죠? 그 무수히 많은 것 중에 11.257시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점을 딱 지적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생각해 보면 무수히 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고른 거니까 이것은 0입니다, 0. 그죠? 그러니까 이 x라는 랜덤 베리어블 값을 무슨 숫자로 내가 이 11.257 말고 뭘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0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되면 통계학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확률이라는 건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됩니까? 1이 돼야 되잖아요. 모든 경우의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되는 게 확률의 특성이에요. 근데 어느 지점을 지적하나 전부 다 0이야. 여기 이건 모든 거 다 더해도 다 0이니까 이거 확률의 성질에 위배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럴 때는 정의가 되지 않는다. 이 확률 값이 정의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게 잘못이라는 거지. 즉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즉 continuous random variable일 때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물어봐야 되느냐, 구간으로 물어봐야 돼. 즉 정확한 내가 예를 들어 관심 있는 시간이 뭐 한 이쯤, 여기가 뭐 11.257이다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이라도 크고 조금이라도 작은 이 구간, 즉 11.2나 11.3을 딱 지정해 가지고 랜덤 베리어블 x가 그 사이에 있을 시간,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이 얼마냐 물어보면 그것은 확률이 존재해.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에서 여기까지의 어떤 비율이 있을 거니까 물론 아버지가 주로 5시 정에 자주 들어오시면 확률은 예를 들어서 뭐 이때도 좀 자주 들어오시다가 5시에 자주 들어오시고 이쪽은 잘 안 들어오신다. 나중에 히스토그램을 좀 부드러운 선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구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요까지 구간이면 이 확률값, 이 점점점 찍어 놓은 건 바로 뭘 말하느냐, 이 부분의 면적이 되는 거죠. 모든 확률값을 다 더한, 예를 들어서 모든 확률값을 다 더한 이 곡선 아래에 있는 곳은 이게 1이 될 거고요. 이건 1인데 지금 우리가 어느 특정한 지점을 2개 딱 선정해 가지고 그 사이에 있을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바로 요 지금 제가 진하게 색깔 칠하는 이 면적이 바로 이 점점점의 면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봐야지 확률이 정의가 된다. 다시 결론. Continuous random variable은 이 경우에는 확률값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이렇게 하면은 뭐가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x를 어느 특정한 상수값으로 딱 물어보면 이것은 정의가 안 된다. 자, 이게 이제 메시지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두 개가 성격이 되게 다르네요.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은 이렇게 하나를 딱 집어서 물어봐도 확률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컨티뉴어스는 반드시 이 구간으로 확률을 물어봐야 한다. 자, 요걸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 슬라이드로 좀 돌아가 볼게요. 아까 앞에서 보셨던 슬라이드에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하고는 너무나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은 확률을 나타낼 때 이런 노테이션을 계속 써도 됩니다.
그런데 continuous random variable은 이제 이런 노테이션을 써서 안 돼요. 물론 이 테이블도 제공이 안 되지만 이제부터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렇게 f of x, 제가 방금 f of x라고 읽었습니다. f of x, x에 관한 함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노테이션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밑에도 이렇게 펑션 수학식으로 나타낼 때도 이렇게 만들었죠. 자, 이제부터 small f of x, 요 f of x라는 노테이션은 continuous random variable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름도 이 구분을 이제 하기로 했어요. 이 discrete random variable이 가지는 probability distribution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probability mass function, 짧게 말하면 PMF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요거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짧게 말하면 PDF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도브 아크로벳 PDF하고 이름 똑같아요. PDF. 자, 이게 왜 이름을 mass라 불렀고 이거를 density라 불렀냐, 그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설명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전달해 준다는 건 똑같지만 이 고유한 성질의 차이에 의해서 부르는 이름도 다르다. probability mass function,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확률 질량 함수예요. 질량 함수. mass가 질량이라고 번역을 됐고요. density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이제 PPT 뒤에 보시면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자, 그 다 했던 얘기가 이 PPT에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가 빨리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랜덤 베리어블 얘기했고요. 분포함수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sample space 제가 얘기했고요. 랜덤 베리어블을 이렇게 좀 포멀하게 형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표본 공간에서 정의된 실수값의 함수다,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말은 이 밑에 있는 그림에 의미하는 바는 샘플 스페이스 S는 이렇게 small s1, s2, s3, s4, s5까지 있는데 이것을 이제 가로축에 랜덤 베리어블 이제 x라고 하면은 샘플 스페이스에 존재하는 어느 하나의 엔티티가 어느 랜덤 베리어블 x로 어떤 값으로 딱 매칭이 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딱 매칭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게 늘 1대1로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2대1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주사위를 던지는데 내가 이제 랜덤 베리어블 x를 정의하는데 이렇게 하자는 거지. 이건 0, 이건 1. if 짝수가 나오면 0, 그렇지 않으면 홀수가 나오면 1. 자, 그러면 짝수에는 뭐가 있어요? 주사위 던져서 짝수 2, 4, 6. 샘플 스페이스 안에 있는 2, 4, 6이라는 세 개의 값이 x의 하나의 값과 매칭이 됐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꼭 샘플 스페이스와 1대1로 매칭이 될 필요는 없다. 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상에는 이제 두 개가 하나로 매칭된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discrete random variable, continuous random variable의 뜻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probability distribution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probability distribution을 테이블의 형태, 그래프의 형태, 수학식의 형태로 줄 수 있다.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주건 우리가 그것을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부를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확률 분포 함수인데 그냥 짧게 분포 함수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discrete random variable, 이산형 확률 변수, discrete random variable의 어떤 분포 함수,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어떻게 distribution function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 부른다. 그래서 PMF라고 부른다 그랬죠. 우리나라 말로 확률 질량 함수. 그래서 mass란 말을 왜 썼느냐? 이건 내가 좀 이따 얘기하고요. 좀 이따 이제 density도 나오니까 다 같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때 왜 이런 용어를 제일 처음에 썼을까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뭐 읽어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확률이 존재해요.
이 discrete random variable은 랜덤 베리어블 캐피탈 X가 어느 구체적인 값 스몰 x1을 가질 확률이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요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짧게 쓰면은 여기는 대문자 p인데 이게 스몰 p를 소문자 p를 써가지고 랜덤 베리어블 x도 그냥 빼버리고 그냥 뒤에 것만 써가지고 요렇게도 나타낸다. 좀 간소화된 표기다. 자, 그런 사실을 기억하고 있고요. 확률이라는 것은 항상 0과 1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나 뭐 1보다 큰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모든 가능한 확률 값들을 다 더하면 1이 되고요. 지금 여기 수학 노테이션은 요렇게 써놓은 게 이게 이제 그리스 문자에 캐피탈 시그마, 요거는 스몰 시그마, 요건 대문자 소문자입니다. 둘 다 시그마라 읽어요. 자, 요건 대문자 시그마고 요건 소문자 시그마. 지금 우리는 소문자 시그마는 언제 얘기했어요?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기할 때 이렇게 썼었죠. 대문자 시그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몰 p에 xj라고 했는데 이 j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모든 가능한 종류를 다 고려하겠다는 거지.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된다? 1이 된다. 왜냐? 모든 가능한 경우에 확률 값을 다 더하면 1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가 된다. 지금 PMF의 정의를 좀 봤습니다. 자, 반면에 연속형 확률 변수 Continuous Random Variable의 경우에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PDF라고 하는 데 있고 우리나라 말로 밀도라고 통계학자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까도 강조했지만 랜덤 베리어블이 뭐 A 확률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 정의가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물어봐야 된다? 요렇게 범위로 물어봐야 돼. A에서 B까지. 물론 A보다 B가 더 커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사이에서 왔다 갔다 아무거나 할 수 있고요. 요거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여기 바로 f of x 써도 되겠죠? 요것이 PDF의 표기법이라 그랬어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그럼 요 면적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요런 면적을 구하는 걸 공부하려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적분이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영어로 인티그레이션. 여러분에게 인티그레이션을 시킬 일은 없어요, 지금. 하지만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적분의 이 면적을 어떻게 구하느냐? 먼저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수학 노테이션을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요 곡선의 수학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f of x가 그 수학식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x라는 변수에 대해서 적분을 한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기다가 dx 이렇게 썼었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A에서 B까지. 자, 요렇게 쓰면은 이게 바로 위에 색깔 칠해 놓은 면적입니다. 즉 요거를 지금 제가 다시 쓴 거예요. 그래서 수학 통계학에서 노테이션으로 요렇게 이 확률을 나타내고 수학적으로는 요렇게 정의가 된다. 적분의 값으로 정의가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뭐 A하고 요 B를 뭐 아무거나 정했을 때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그 면적, 즉 이게 바로 확률 값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0에서 1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적분의 구간이 A가 마이너스 무한대고 B가 플러스 무한대면 모든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1이 되는구나. 이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자,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PMF, PDF까지 용어를 얘가 얘기했는데 하나 남은 거 CDF란 용어가 있어요. 자, 이것은 Cumulative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에서 CDF를 따온 약자고요. 요 이제 이 probability란 말을 빼도 됩니다. 그래서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해도 무엇을 말하는지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누적 분포함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사이에 누적 확률이라고 써도 뜻은 같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밑에 그림도 나와 있지만 확률 밀도 함수의 그림이 아래와 같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사실은 꼭 확률 밀도 함수일 필요는 없고요. 정의를 말씀드리면
probability random variable x가 어느 값 small x보다 작을 확률, 작거나 같을 확률, 이게 바로 CDF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continuous건 discrete건 어떤 종류의 랜덤 베리어블이건 이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밑에 위에 있는 그림처럼 요게 이제 지금 부드러운 곡선으로 그려진 거 보니까 요거는 이제 PDF 함수네요. PDF. 자, 거기서 여기가 만약에 이제 small x라는 곳이다. 여기가 이제 캐피탈 X 축이고요. small x가 있을 때 이 PDF 요 확률 밀도 함수 적어놨으니까 요 지점에 해당하는 여기는 바로 이제 이게 f of x 값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밑에 적었던 랜덤 베리어블 캐피탈 X가 스몰 x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하면 여기에 존재할 확률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존재할 확률이라는 것은 이 곡선 아래에 있는 면적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면적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수학적으로 만약에 적으면 어떻게 될까? 적분 f of x를 x에 관해서 적분을 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여기를 만약에 내가 a라고 부르면 여기다 a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a 적으면 되는 거겠지. 그럼 요것도 이제 요렇게 안 쓰고 f of a라고 적으면 되고, 요거는 자,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 자, 요거를 이 CDF를 어떤 노테이션을 쓰기로 했냐? 캐피탈 F of A. 자, 요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캐피탈 F of A. 그래서 지금 요 그림 상에서는 여기 이제 캐피탈 F of A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노테이션이 좀 다르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산형 확률 분포, 연속공 확률 분포에서 PMF라고 부르고 얘는 PDF라고 불렀는데 이 M이 뭐였냐면 매스였잖아요. 이 D가 뭐냐면 density야. 그럼 왜 제일 처음에 서양 사람들은 이런 용어를 쓰기로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이산형 확률 분포, discrete random variable 같은 경우에 이게 원래는 그 확률을 제가 주사위 얘기할 때도 그랬고 이렇게 이제 원래 이제 바의 형태로 나타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바의 폭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내가 이렇게 얇게 바를 그리건 넓게 그리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높이만 중요한 거지. 이게 얼마나 이게 그림을 넓게 그리느냐, 좁게 그리느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자, 즉 다시 말하면 어느 랜덤 베리어블 x의 어느 값이 주어졌을 때에 그 높이라고 하는 어느 값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 값과 값이 얼마나 가까이 있냐, 멀리 떨어져 있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그 값 자체에 집중한다는 뜻으로 그냥 매스라는 용어를 서양 사람들이 썼던 거예요. 반면에 연속형 확률 분포인 경우는 이게 원래는 이 점들의 모임이 선입니다. 점들의 모임. 그죠? 사실 여기도 무수히 많은 점들이 원래 있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점들. 그래서 이 높이, 이 높이, 이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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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이게 다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것이 A와 B 사이에 랜덤 베리어블 X가 A와 B 사이에 있을 확률을 요런 면적으로 표현한 거죠. 즉 이 높이를 나타내는 점들이 아주 촘촘하게 모여 있을 때 정의가 되는 확률 수학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밀도 있게 모여 있어야 돼. 이 확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게 모여서 확률 값을 결정하는구나 라는 의미에서 서양 사람들이 density란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질량이라고 번역을 했고 이거는 밀도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PMF는 확률 질량 함수, PDF는 확률 밀도 함수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다. 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랜덤 베리어블을 처음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중요한데 여기에는 PMF의 개념, PDF의 개념, 그 다음에 CDF의 개념이 있다. 자, 요까지 설명드렸어요. 자, 요까지만 해도 오늘 아주 중요한 스텝을 우리가 스텝을 일부 전진한 겁니다. 자, 요까지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